언니, 진짜 미치겠어. 우리 1주년 여행에 시어머니가 꼽사리 낀다니까. 문틈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 강미옥은 그 자리에서 손에 쥔 수건을 꽉 움켜쥐었다. 어떻게든 떼어내야 돼. 스위스 가서 호텔에 혼자 두고 우리끼리 도망치자.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결심했다. 니들이 날 버리겠다고? 착각마, 내가 너희를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30년 전 스위스에 남겨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루카, 마야, 나 지금 스위스 가. 일막 꼽살이 취급당하는 시어머니. 아파트 좁은 거실. 밤 11시. 형광등 불빛 아래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낮게 새어나왔다. 언니 진짜 미치겠어. 우리 1주년 여행에 시어머니가 꼽살이 낀다니까. 전화 너머로 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야, 1주년인데 시어머니 데리고 간다고? 미쳤네. 그러니까 동남아 싸게 다녀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스위스 가자고 하는 거 있지. 돈도 없으면서 무슨 스위스야. 문틈 너머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강미옥이었다. 설거지를 막 끝낸 손에 물기가 그대로 맺혀 있었지만 미옥은 수건을 들고도 한동안 손을 닦지 못했다. 꼽사리. 그 단어가 가슴을 사정없이 긁고 지나갔다. 서연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솔직히 어머니 오시면 우리 둘만의 여행 끝이지 뭐. 남편 월급이 무슨 셈이야. 계속 퍼주게. 나도 좀 누려야지. 그래, 그냥 떼어내. 스위스 가서 호텔에 혼자 두고 우리끼리 도망치면 되잖아. 오, 그거 좋은데? 투어 끝나면 호텔로 돌아오실 거라고 하고 우리는 먼저 공항 가는 거지.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미옥의 손이 떨렸다. 떼어낸다. 도망친다. 나는 그들에게 짐이었고 방해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아들 지훈이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우리 결혼 1주년이라 여행 다녀오려고. 엄마도 같이 갈래? 서연이도 괜찮대.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라고 믿었다. 며느리의 억지 미소도 그냥 어색함이라 넘겨보려고 했다. 하지만 오늘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서연의 말은 그 믿음을 순식간에 깨뜨렸다. 미옥은 조용히 부엌을 빠져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옷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지갑 하나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바랜 종이 명함 한 장이 나왔다. 외국어로 적힌 이름 그리고 국제전화번호. 루카 알베르토. 번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도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리치. 미옥은 명함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망설임 끝에 번호를 하나씩 눌렀다. 국제전화 안내음이 울렸다. 뚝. 마지막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가락이 멈췄다. 아니야. 지금은 아들 여행이나 챙겨야지.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명함을 다시 지갑 안에 넣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묵은 먼지가 털리듯 오래된 장면 하나가 서서히 떠올랐다. 30년 전 스위스. 눈부신 설원. 낯선 언어 속에서도 따뜻하게 불리던 이름. 미옥. 은빛 머리의 남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나랑 여기서 살지 않을래? 그때 미옥은 28이었다. 교환학생으로 1년간 스위스에 머물던 중 우연히 만난 건축가 루카 알베르토. 그는 취리히 외곽에 작은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미옥을 그곳으로 자주 데려갔다. 벽난로 옆에서 와인을 마시고 알프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너는 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셔. 그럼 나는? 난 널 기다리면 안 돼? 루카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미옥은 돌아갔다. 가족이 우선이었으니까.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현재 미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아들 부부 여행에 끼어가는 꼽사리. 떼어낼 대상. 그렇게 취급받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 그때 거실에서 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나 진짜 이번 여행 기대했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완전 망쳤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해볼게. 됐어. 어차피 가기로 했잖아. 그냥 스위스 가서 떼어내자. 확실하게. 미옥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니들이 날 버리겠다고? 나도 각오는 하고 가야지. 며칠 후 거실 테이블 위에 여행사 브로셔가 놓였다. 동남아 패키지, 유럽 패키지, 알프스 하이킹 상품까지. 페이지마다 선명한 바다가 하얀 눈이 녹색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는 어디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형식적인 질문처럼 들리는 서연의 목소리. 하지만 미옥은 그 형식을 받아들였다. 나는 여기. 그녀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한 페이지를 눌렀다. 알프스 전경이 크게 실린 스위스 패키지. 지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엄마, 거기 비싸. 그냥 바다도 좋잖아. 따뜻하고 편하고. 너는 평생 바다 많이 보잖아. TV로, 인터넷으로. 엄마는 평생 한 번도 알프스 못 가봤어. 나도 사진 말고 진짜 눈으로 보고 싶다. 조용한 말투였지만 단호했다. 메마른 손등에 배어있는 세월의 흔적이 말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어머니는 그게 좋으세요? 스위스? 그래. 너희 둘 첫 여행이지? 내 평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래서 더 좋은 데 가보고 싶네. 그 말은 되려 서연의 입을 막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그녀가 이 여행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었다. 지훈이 조심스레 중재했다. 우리 그럼 좀 아끼고 할부 좀 하면 어떻게든. 오빠, 할부는 내가 갚잖아. 나도 같이 갚지. 얼마나? 짧은 대화 속에서 이 여행의 무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얹히고 있었다. 미옥에게 이 여행은 처음이자 마지막 소원이었고 서연에게는 겨우 한 번 있는 둘만의 기념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여행지는 결국 스위스로 결정됐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아들 부부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 나란히 앉았다. 앞좌석에서 기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지훈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1주년 여행에 이렇게 꼽살이 껴줘서 고마워.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그 단어는 서연의 머릿속에 그대로 박혔다. 그래, 시어머니는 꼽살이. 나는 주인공. 반면 미옥은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래, 꼽살이라도 껴있어야지. 안 끼면 혼자 남겠지. 비행기 안 이코노미 좌석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 사이로 미묘한 거리감이 흘렀다. 창밖으로 활주로에 불빛이 줄지어 서 있고 기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이 멀미약과 물을 건네며 물었다. 엄마, 긴장돼? 조금. 근데 왜 이렇게 밝으셔? 아까부터 계속 웃고만 계시네. 미옥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대답했다. 스위스 몇 년 만이냐? 아니지. 평생 처음이네. 엄마가 가는 건. 말끝에 작게 속삭이듯 혼잣말이 이어졌다. 니들이 날 버려? 한번 두고 보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엔진 소리가 모든 말들을 집어삼키는 사이 비행기는 천천히 밤하늘로 올라갔다. 이막 알프스보다 차가운 며느리의 눈빛. 스위스 취리히 공항.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더 차가웠다. 어머니, 여기요. 짐은 제가. 서연이 형식적으로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표정은 피곤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안내 데스크 위로 반짝이는 조명이 내려앉았다. 고급스러운 향과 피아노 연주 소리가 여행지의 설렘을 자극했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계산기만 돌아가고 있었다. 하루 숙박비가 내 월급 반이다.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건넸다. 요룸, 이즈 시티 뷰 더벌, 언드 어너더 이즈 싱글. 서연이 가볍게 손짓했다. 아, 그 싱글을 제가 쓸게요. 어머니는 우리 방에서 같이 주무시면 되죠? 지훈이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여보, 엄마도 편하게 주무셔야지. 여보, 우리도 신혼인데 1주년이잖아. 어머니 혼자 계시면 혹시 무서우실까봐 내가 모시겠다는 거지. 말은 예뻤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지훈과 둘만의 밤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 나는 괜찮다. 미옥이 먼저 나섰다. 나 싱글방 줄래? 너희 둘이 같이 써. 젊은 사람들이 호텔에서 떨어져 자면 되겠니? 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은데.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들어가. 나 여행 많이 다녀봤어. 사실이 아니었다. 해외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익숙한 척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이 호텔에 묵어본 사람처럼. 결국 방 배치는 이렇게 정리됐다. 아들 부부는 더블룸, 시어머니는 싱글룸. 엘리베이터 안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원래는 엄마랑 내가 같은 방 쓰려고 했는데. 괜찮다니까. 너희가 주인공이야. 나는 구경꾼이지. 말은 가볍게 했지만 그 말이 자신의 위치를 또렷하게 규정하는 것 같아 미옥 스스로도 씁쓸해졌다. 방에 들어온 서연은 곧장 침대에 몸을 던졌다. 드디어 둘만의 방이다.
엄마가 싱글 쓰신다니까 다행이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셋이 같은 방 쓰면 그건 너무했지. 지훈이 창문을 열어 알프스 능선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와, 여기 진짜 그림 같아. 여보, 우리 내일은 호수 쪽 가자. 응, 그리고 오늘 밤은 일단 우리부터 정리하자. 서연은 지훈을 끌어당겨 키스했다. 하지만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문 여닫는 소리, 복도에서 누군가 웃으며 지나는 발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여보, 잠깐만. 혹시 어머니? 엄마 방은 복도 끝이야. 안 들려. 그래도 호텔병 얇을 수도 있잖아. 밀고 당기는 기류가 허공에 짧게 머물다가 결국 서연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에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시차도 있고. 지우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아내의 눈치를 보며 웃어넘겼다. 그래, 뭐 내일도 있지. 반면 복도 끝 싱글룸에 들어온 미옥은 조용히 침대에 앉아 창문을 열었다. 호텔 맞은편 멀리 얼룩덜룩한 지붕 사이로 작은 골목이 보였다. 어딘가 익숙한 풍경이었다. 예전에 사진으로만 보았던 한 장면과 겹쳐졌다. 그녀는 자신의 캐리어를 열어 안쪽 깊은 곳을 뒤졌다. 정성스럽게 싸온 김 멸치, 각종 밑반찬 사이에서 이상하게도 외국 지폐 몇 장이 툭 떨어져 나왔다. 유로, 그리고 스위스 프랑. 지훈과 서연에게는 나 돈 없어, 내들 쓰는 거 봐서 미안하다라며 늘 어깨를 움츠리고 살았지만 사실 이 정도 여행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도 얘네들 부담되는 건 사실이겠지. 마음 한쪽에서 미안함이 올라왔다가 곧이어 낮에 들었던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다. 꼽사리. 어떻게든 떼어내야 돼. 알프스보다 차가운 며느리의 눈빛이 떠올랐다. 미옥은 손에 쥔 지폐를 꽉 움켜쥐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핏줄이 선명하게 솟았다. 그래, 꼽사리일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다. 그녀는 조용히 지갑에서 아까 그 명함을 다시 꺼냈다. 스위스의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국제전화 연결음. 잠시 후 낯익은 남자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루카? 미옥?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수화기 사이로 들려오는 숨소리만이 서로의 시간을 메웠다. 먼저 말을 꺼낸 건 루카였다. 정말 너 맞아? 한국으로 돌아간 지 몇십 년인데 지금 어디야? 미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나, 니들이 날 버리러 온 그 나라야. 뭐라고? 스위스. 나 지금 스위스야. 그 한마디로 오래전 닫힌 줄 알았던 문 하나가 조용히 다시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 뷔페. 지훈과 서연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빵과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다. 미옥은 약간 떨어진 자리에 혼자 앉았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지훈에게 속삭였다. 여보, 오늘 일정 어떻게 할까? 어머니 데리고 다니면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엄마도 구경하러 오신 건데. 구경? 여보, 어머니는 이미 평생 사셨잖아. 우리는 이제 겨우 1년이야. 1년. 이 여행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근데 알면 됐어. 오늘부터 어머니는 따로 투어 보내자. 싱글데이 투어 있잖아. 그거 신청하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멀리서 커피를 마시던 미옥의 손이 멈췄다. 산막 버릴 계획, 들켜버린 대화. 스위스 3일차 아침. 맑은 공기와 다르게 세 사람의 식탁 위 분위기는 흐렸다. 어머니, 오늘 일정은 여기 투어 갈까요? 서연은 밝은 척 브로셔를 펼쳤지만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지훈이 물었다. 여보, 우리 오늘 루체른 가는 거 아니었어? 그거 어머니가 걸음이 느리셔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말은 배려였지만 표정은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의 표정이었다. 서연은 밑줄 쳐둔 지도를 몰래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싱글데이 투어. 어머니 혼자 가시면 편하고 우리도 서로 편하고. 지훈은 당황했지만 아내의 속삭임이 더 날카로웠다. 이 여행 정말 이대로 셋이 계속 다닐 거야? 우리 결혼 1년 됐다니까. 주변엔 조용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는 식당 입구 근처에서 커피를 주문하던 미옥의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왔다. 어머니만 따로 투어 보내자. 그래야 우리가 좀 쉬지. 미옥의 얼굴이 굳었다. 커피잔을 받는 손이 살짝 떨려 뜨거운 커피가 손등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말을 이미 들은 상태였다. 그래, 나를 떼어내고 싶구나.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뜨며 얼굴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오늘은 이거 해보실래요? 서연이 꺼낸 브로셔를 보자 미옥이 상냥하게 웃었다. 나 오늘은 혼자 다녀올래. 너희 둘이 여행 왔는데 엄마가 방해되면 안 되지. 순간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들은 건가? 하지만 미옥의 표정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오후 2시. 지훈과 서연은 기차역 근처 카페에서 다시 한번 일정 조정에 몰두했다. 여보, 진짜 이대로 엄마 혼자 두고 공항 가는 게 괜찮을까? 괜찮아. 투어 끝나면 어머니는 호텔로 돌아오시겠지. 우리는 공항 가서 한국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 테이블 의자가 살짝 움직였다. 지훈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서연은 뒤통수가 서늘해졌다. 서연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우리 내일 아침 비행기로 먼저 돌아가자. 어머니는 여행사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면 돼.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지. 여보, 우리 카드 한도 거의 다 찼어. 어머니 때문에 호텔비도 2배로 나갔고. 이대로 가면 우리 진짜 빚만 잔뜩 지고 돌아가. 그래도가 아니라.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 시어머니한테 정 떨어졌어. 완전히. 서연의 그 한마디는 카페 한쪽에서 커피잔을 든 채 조용히 앉아있던 미옥의 귀에 정확히 박혔다. 미옥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시선이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그래. 니들이 날 버릴 거면 나는 이제 더는 너희에게 기대지 않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갔다. 지훈과 서연은 그녀가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밖으로 나온 미옥은 낯익은 길, 오래전 기억 속 풍경이 떠오르는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통화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루카. 미옥? 또 전화했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잠시 침묵. 곧 이어진 루카의 숨은 미묘하게 떨렸다. 내가 부르면 언제든 있지. 미옥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힘을 풀며 스위스의 차가운 바람 위로 작은 미소가 번졌다. 저녁 7시. 미옥은 호텔 로비에서 루카를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빛 머리를 가진 중년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미옥. 루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어색함은 없었다. 정말 왔구나. 내가. 응, 버림받았거든.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루카는 미옥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널 챙기면 되겠네. 그 말 한마디에 오랫동안 엄마이기 위해 자기 삶을 통째로 접어두었던 여자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다. 사막 버림받은 줄 알았지? 내가 너희를 버린 거야. 다음 날 새벽 5시. 지훈과 서연은 조용히 짐을 챙겼다. 여보, 정말 이래도 돼? 돼. 어차피 우리 비행기는 오전 9시야. 어머니는 투어 가신다고 했으니까 모르실 거야.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 안 돼. 하면 또 말리실 거야. 엄마도 같이 가야지 이러면서. 서연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캐리어 지퍼를 닫았다. 솔직히 말할게. 난 시어머니 때문에 이번 여행 완전 망쳤어. 우리 1주년인데 단 하루도 제대로 못 즐겼잖아.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그냥 빨리 한국 가자. 여기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오전 6시. 두 사람은 호텔 로비를 빠져나갔다. 프런트 직원에게 작은 쪽지를 남겼다.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돌아갔다고. 택시가 도착했다. 지훈과 서연은 캐리어를 싣고 차에 올랐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천천히 호텔을 떠났다. 지훈은 뒤돌아보며 호텔을 바라봤다. 엄마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시어머니는 투어를 간 게 아니라 기차역에서 루카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취리히 중앙역. 미옥은 플랫폼에서 루카를 기다렸다. 아침 햇살이 선로 위로 비쳤다. 잠시 후 은빛 머리를 가진 중년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미옥. 루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루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전화 받고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어. 왜? 내가 정말 올 줄 몰랐거든.
미옥은 작게 웃었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루카는 미옥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오늘 어디 가고 싶어? 내가 예전에 보여줬던 그곳. 별장. 아직도 기억해? 당연하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 기차가 도착했다.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탑승했다. 창밖 풍경이 스치며 지나갔다. 호수, 숲, 작은 마을들. 그리고 저 멀리 미옥이 젊은 시절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았던 그 마을이 나타났다. 도착한 곳은 작은 목조 별장이었다. 벽난로가 불을 품고 있었고 곳곳에 미옥이 남긴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여기 그대로네. 루카가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 그 말에 미옥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넌 돌아올 곳이 있었고 돌아오지 않은 건 너였지. 그 말에 미옥은 잠시 말없이 루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품에 안겼다. 따스한 숨결이 어깨에 닿았다. 오늘 밤 벽난로 옆에서 와인 마실래? 루카의 제안에 미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데 루카,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 아직도 나 기다렸어? 루카는 미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30년 동안 매일. 그 말에 미옥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아니야. 넌 가족을 선택한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근데 그 가족이 날 버렸어. 그럼 이제 나를 선택하면 돼. 같은 시각, 취리히 공항. 지훈과 서연은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다. 여보, 진짜 괜찮을까? 엄마한테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연락하면 또 말릴 거야. 그냥 비행기 타고 나중에 전화하자. 서연은 여권을 꺼내며 직원에게 건넸다. 서울행 2명이요.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고 탑승권을 출력했다. 탑승구는 A23입니다. 8시 30분까지 탑승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면세점을 지나며 서연이 말했다. 드디어 끝났네. 이 지옥 같은 여행. 여보, 그래도 엄마한테는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오빠, 솔직히 말할게.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카드 한도 다 찼어. 그리고 매일 눈치 보면서 다녀서 나 스트레스로 죽을 뻔했어. 그래도가 아니야. 오빠, 우리 앞으로 시어머니랑은 거리 좀 두자. 제발.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전 9시. 비행기가 이륙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도 살아야 해. 같은 시각, 스위스 별장. 미옥과 루카는 벽난로 앞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미옥, 너 아들한테 연락 안 해? 왜? 걱정할 텐데. 걱정? 그 애들이 날 걱정할까? 미옥은 피식 웃었다. 루카, 너 모르지. 그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데? 꼽사리. 떼어내야 돼. 짐. 루카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진짜야? 응. 내가 직접 들었어. 그럼 너는?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기로. 미옥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루카,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루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그럼 아들은? 아들은 아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지. 루카는 미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미옥, 나 30년 동안 너 기다렸어.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래. 나도 이제 너 놓지 않을게.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막 한국으로 돌아온 데가 인천공항. 지훈과 서연은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휴, 드디어 집이다. 진짜 피곤해 죽겠어.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한테 연락해야겠다. 왜? 나중에 하면 안 돼? 그래도 우리 먼저 왔다는 건 말해야지. 지훈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뚜루루루. 연결음이 울렸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이상하네. 왜 안 받으시지? 투어 중이라 바쁘신가 보지. 그래도 전화는 받아야 하는데. 지훈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짐을 풀었다. 서연이 소파에 벌렁 누우며 말했다. 아, 드디어 우리 집이다. 여기가 천국이네. 여보,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좀 이상한데.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어른이시잖아. 혼자서도 잘하실 거야. 그래도. 그때 지훈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호텔에서 보낸 메시지였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여보, 엄마가 호텔 체크아웃 했대. 그럼 어디 가신 거야?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녁 8시. 지우는 계속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이상해. 엄마가 이렇게까지 연락 안 하신 적이 없는데. 서연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 어머니 어른이시잖아. 혼자서 관광하시는 거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건 좀. 그때 지훈의 휴대폰에 또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엄마 친구 명자 이모에게서였다. 지훈아, 너희 엄마 스위스에 남자 있다던데 진짜야? 지훈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서연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다. 남자?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이게? 지훈은 황급히 명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모? 아, 지훈아. 너 지금 한국이지? 네. 근데 이모, 엄마가 스위스에 남자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게 너희 엄마가 예전에 스위스에서 교환학생 할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대. 루카인가 뭔가. 루카? 응. 그 남자가 스위스에 집도 있고 돈도 많대. 근데 너희 엄마가 그때 한국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헤어졌던 거야. 그런데요? 근데 이번에 너희 엄마가 스위스 가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는 소문이 돌던데. 지우는 입이 벌어졌다. 그게 진짜예요? 나도 소문으로만 들었어. 근데 너희 엄마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전화를 끊은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서연이 다가와 물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스위스에 남자가 있었대. 뭐? 그리고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는 소문이 돈대.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설마 어머니가 우리 버리고 그 남자한테 간 거야? 그럴 리가. 아니야. 분명 그럴 거야. 생각해봐. 어머니가 전화도 안 받으시고 호텔도 체크아웃 하시고. 이건 분명 뭔가 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오빠 현실을 봐. 어머니가 우리 버리신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엄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가 하나 왔다. 지훈아, 엄마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보려고. 그 짧은 문자에 지훈은 모든 걸 깨달았다. 엄마가 정말 자신들을 떠났다는 것을. 육막 시어머니의 진짜 재력. 일주일 후 지훈의 회사에서 구조조정 발표가 났다. 그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훈 씨, 이번 인사에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네요. 네, 제가요? 네, 상부에서 결정한 거라. 지훈은 멍하니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서연에게 말했다. 여보, 나 승진 떨어졌어. 뭐? 회사에서 구조조정하면서 나도 대상에서 빠졌대.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월급은? 그대로야. 근데 승진 못하면 월급도 안 오르잖아. 미쳤네. 우리 카드값 어떻게 갚아? 모르겠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이 문을 열자 관리소장이 서 있었다. 지훈 씨, 전세 만기 통보 나왔어요. 네. 아직 6개월 남았는데요. 집주인이 갑자기 팔기로 했대요. 그래서 빨리 나가달라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집 알아보셔야죠. 관리소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아, 그리고 이 집 실질적 권리자는 강미옥 여사님이시더라고요. 지훈과 서연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저희 어머니요? 네. 대출금도 2달 전에 다 상환됐어요. 강미옥 여사님 명의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셨어요? 이 집 명의는 지훈 씨 앞으로 돼 있지만 실제 돈은 다 강미옥 여사님이 내신 거예요. 관리소장이 떠나고 지훈과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디 있었지?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신 거야. 저녁. 지훈은 엄마 친구 명자 이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모, 혹시 우리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재산? 아, 너 모르니? 뭐요? 너희 엄마 예전에 부동산 투자 엄청 잘하셨어. 강남에 빌딩도 있고 주식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뭐라고요? 그리고 스위스에도 집 있다고 하던데. 그 루카라는 남자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 엄마 집이래. 지우는 숨이 막혔다. 그게 진짜예요? 응. 너희 엄마가 평생 돈 없는 척 하셨지만 사실은 엄청 부자야. 근데 너희한테 말 안 하신 거지. 전화를 끊은 지우는 무릎이 풀렸다.
여보, 엄마가 진짜 부자였대.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얼마나? 강남에 빌딩도 있고 주식도 엄청 많대. 그리고 스위스에도 집이 있대. 헐. 그리고 우리 집 대출금도 다 엄마가 갚으신 거래. 서연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하신 거야? 모르겠어. 아니야. 알 것 같아.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가 우리 시험하신 거야. 시험? 응. 우리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낙제한 거지. 칠망리들이 날 버려. 나도 인생 즐겨. 한 달 후, 지훈과 서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어머니 정말 오실까? 문자로 오신다고 하셨어. 근데 혼자 오실까 아니면? 모르겠어. 잠시 후 입국장 문이 열렸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우아한 코트를 입은 미옥과 그 옆에 있는 중년 남자 루카였다. 서연의 입이 벌어졌다. 저 누구세요? 미옥이 담담하게 말했다. 소개할게. 내 남자친구 루카야. 남자친구? 응. 30년 전에 사귀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만났어.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 진짜예요? 왜? 엄마가 남자 만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지훈아,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미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식당. 네 사람은 마주 앉았다. 미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훈아, 서연아. 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들어. 나 이번 여행에서 너희가 나한테 한 말 다 들었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꼽사리. 떼어내야 돼. 짐. 다 들었어.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그건 뭐? 농담? 아니야. 너희는 진심이었어. 그리고 나도 진심으로 결심했어. 미옥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너희 집 대출금 갚은 영수증. 그리고 지훈 내 대학 등록금 낸 영수증. 서연 내 원룸 보증금 낸 영수증. 서연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다. 이게 전부 어머니가 내신 거예요? 응. 그리고 너희 결혼식 비용도 내가 냈어. 너희는 몰랐지. 지훈은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말하면 너희가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희는 내가 돈 없다고 생각할 때도 나를 무시했어. 꼽살이라고 불렀어. 그게 너희 본심이야. 미옥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이제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엄마. 그리고 이 집도 팔 거야. 내 명이니까. 서연이 소리쳤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미옥은 루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 이제 스위스로 갈 거야. 루카랑 함께.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는 거야. 지우는 무릎을 꿇으며 울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훈아, 너 진심으로 미안해? 네, 정말 미안해요. 그럼 물어볼게. 너 나한테 꼽살이라고 한 거 진심이었어?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못하는 게 답이야. 너희는 진심으로 나를 무시했어. 그게 사실이야. 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처음처럼 해볼 수 있을까요? 처음처럼? 아니, 그때는 나만 희생했잖아. 미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내 꿈도 포기하고 내 사랑도 포기하고. 근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어? 꼽살이라고 불렀잖아. 어머니,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미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가 날 버린 줄 알았지? 착각마. 나는 이제야 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루카와 함께 식당을 빠져나갔다. 지훈과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팔막 스위스로 떠난 시어머니. 일주일 후, 미옥과 루카는 다시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에는 지훈과 서연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달라붙지 않았다.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건강해 보였다.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 안다. 알면 돼. 서연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아서 해. 너희도 어른이잖아. 미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훈아, 서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네, 엄마.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 특히 가족을.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한테. 미옥은 가방을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루카가 가볍게 손을 잡아 올려주었다. 출국장 안에서 미옥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루카가 물었다. 후회 안 해? 아니, 전혀. 그럼 이제 우리 집으로 갈까? 응, 우리 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탑승구로 걸어갔다. 스위스, 알프스 별장. 미옥과 루카는 벽난로 앞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미옥,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야. 루카는 미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 30년 동안 너 기다렸어.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래. 나도 이제 너 놓지 않을게. 창밖으로 알프스의 설경이 펼쳐졌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렸다. 미옥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다. 니들이 날 버려? 나도 인생 즐긴다. 그리고 루카와 잔을 부딪혔다. 딸랑. 맑은 소리가 별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지훈과 서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카드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그들은 묵묵히 일했다. 그리고 매일 밤 엄마 생각을 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어느 날 지훈에게 엄마로부터 편지가 왔다. 지훈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루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라. 그리고 기억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 특히 가족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산다. 사랑한다. 엄마. 지훈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요. 스위스. 미옥은 루카와 함께 알프스를 산책했다. 하얀 눈 위를 걸으며 미옥은 생각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산다. 루카가 물었다. 뭐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 덮인 길을 걸어갔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알라의 힘이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드립니다.